서아야? 서아야 맞지? 서아 너지? 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싹두이를 업고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선이에요. 서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날 몰라봐? 그리고 저 아이들의 눈매와 코끝의 점. 틀림없이 내 아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할까요? 성공한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실패한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성공과 실패가 진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일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5년 전 이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처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겨울 시장에서 쌍둥이를 업고 군고구마를 파는 전처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체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준혁 회장은 45살이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직원만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 대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5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처 윤서아였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격리 담당이었던 서아의 명의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고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안 했어. 믿어줘. 제발.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서아는 집에서 쫓겨났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지방 물류센터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국도를 안내했고 그 길은 작은 시골 시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회장님, 잠깐 쉬었다 가시죠. 눈도 오고 길도 막히네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통시장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심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 튀김 냄새, 호떡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시장 끝 모퉁이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고구마 노점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에 연탄불이 피워져 있고 고구마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앞쪽에 아이 하나를 포대기로 안고 뒤쪽에 또 다른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부어 있었습니다. 군고구마 사가세요. 따끈따끈한 거 드세요. 여자가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매, 그 인매, 귓불 뒤에 작은 점까지 모두 서아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자 앞에 섰습니다. 서아야?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네, 손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서아야, 나야. 나 준혁이야.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뭐라고? 제 이름은 정미선이에요. 서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여자 등에 엎인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 여자가 아이를 달래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눈매, 그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코끝, 작은 코끝에 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준혁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그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손님.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군고구마 드릴까요? 준혁은 애써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5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자가 군고구마를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준혁은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에요, 손님. 너무 많으세요. 괜찮아요. 애들 간식 사주세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동안 손에 든 군고구마 봉투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지만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0m 너머로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왜 자기를 몰라봤을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준혁은 군고구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군고구마를 파던 서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를 업고 추위에 떨던 그 모습이요.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결혼 반지가 나왔습니다.
서아와 함께 맞춘 반지였습니다. 준혁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서아는 준혁의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회사 복도에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준혁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타드릴게요. 서아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아는 야근할 때면 어김없이 커피를 가져다 줬고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초콜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준혁은 그 미소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1년 뒤 준혁은 서아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네. 잘 부탁해요, 며느리. 어머니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신혼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아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응. 큰 계약 하나 따냈어. 와,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역국 끓였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친구였던 송기철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아, 아버님 유언이 하나 있었어. 유언이요? 내가 외로울까봐 재혼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좋은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셨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아버님 뜻이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분이 있어.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우아한 외모에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송기철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르신 모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정말? 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진이 준혁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유진은 정중했고 서아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이 국은 너무 싱겁네. 아,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에이, 괜찮아. 그냥 먹지 뭐. 원래 가난한 집 애들은 음식간 맞추는 법을 몰라.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비자금?
누구 명의로? 윤서아 경리 명의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 서아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 2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담긴 서류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서아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나 모르는 일이야.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진짜 아니야. 믿어줘. 서아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준혁아, 이혼해야 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던 거야.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 정신 차려. 결국 준혁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안 했어. 하지만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혼했습니다. 서아는 집에서 쫓겨났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앉아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탐정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준혁은 시장 주소와 정미선이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이 사람이 제 전처 윤서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미선이라는 여성, 현재 32세입니다. 5년 전부터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요? 네. 양아버지 정태수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정태수 씨는 현재 68세, 은퇴한 버스 기사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미선이 군고구마를 파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모습, 양아버지를 모시고 산책하는 모습, 5년 동안 혼자서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양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거의 혼자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쌍둥이는 남자아이 둘입니다. 현재 4살입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4살이면 5년 전에 임신한 거였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요? 없습니다. 정미선 씨는 호적상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쌍둥이가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매, 코끝의 점, 틀림없었습니다. 자기 아이였습니다. 사고 기록은요? 5년 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그 지역 병원에 신원불명 여성이 실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신원불명? 네. 두부 외상,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쌍둥이로 확인됐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상실. 네. 정태수 씨가 그 여성을 데려가서 딸로 입양했습니다.
이름을 정미선으로 지어줬고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여성의 생활 기록입니다. 준혁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5년 전 12월 병원 입원, 정태수 씨가 입양, 5년 전 다음 해 7월 쌍둥이 출산, 그 후 5년간 군고구마 노점상 운영, 쌍둥이 양육, 양아버지 간병.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무엇을요? 5년 전 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다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군고구마 노점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미선이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쌍둥이를 앞뒤로 업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선은 연탄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줌마, 고구마 3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정미선이 고구마를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엎인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가 약 줄게. 정미선이 황급히 가방에서 천식약을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천식까지. 준혁의 어머니도 천식이 있었습니다. 유전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정미선이 리어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자 낡은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담장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 수건, 양말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미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양아버지 정태수였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정미선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고 아버지를 모시고. 준혁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고구마 사세요. 한 아이가 준혁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에 엎여 있던 아이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응, 아저씨가 살게. 준혁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준혁과 똑같았습니다. 코끝의 점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요? 저는 아니, 정준이에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이구나.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아이가 손가락 4개를 펼쳤습니다. 그때 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준아, 손님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아니에요. 귀여워서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선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기억나요. 네. 고구마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미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예전 서아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예요? 네. 둘 다 4살이에요. 천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정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까 아이가 기침하는 걸 봐서요. 아, 네. 한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아이들인걸요. 정미선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구마 10개 주세요. 네. 정미선이 고구마를 담았습니다. 준혁은 10만 원권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에요, 손님. 너무 많으세요. 아이들 약값에 보태세요. 준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세요. 준혁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5년 전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시 부인께서 집에서 쫓겨난 날 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서요? 집 근처 편의점입니다. 부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 약 1시간 뒤 검은 차량 한 대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차였습니까? 당시 회사 재무이사 김태윤 씨 명의입니다. 김태윤? 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5년 전 비리 사건 당시 조사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김태윤 씨는 현재 강유진 여사의 조카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모의 조카? 네. 그리고 5년 전 사건 당시 강유진 여사와 김태윤 씨가 함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됩니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증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모가 서아를 쫓아낸 거였어? 며칠 뒤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정태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손님. 어떻게 여기를? 안녕하세요.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은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태수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미선 씨를 아는 사람입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혹시 네, 당신이 박준혁입니까?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 정태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미선이 황급히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준혁도 다가갔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아니, 서아야. 정미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미선이에요. 아니야. 너는 윤서아야.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태수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사람 남편이죠? 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정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당시 야간 버스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옆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이봐요. 괜찮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정태수는 급히 여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병원은 너무 멀었습니다. 가까운 시골 의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사람 살려주세요. 의사가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두부 외상입니다. 뇌진탕이 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쌍둥이고요. 정태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는 괜찮습니까?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기억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정태수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제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는 여자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윤서아, 그리고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마이너스 대한물류 대표이사. 정태수는 그 명함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여자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있고 임신도 했고 기억까지 잃었습니다. 일단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정태수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 이름은 정미선입니다.
내 딸이에요. 정미선. 여자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정미선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너는 윤서아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정태수가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선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딸처럼 생각하게 됐어. 보내기 싫었어. 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태수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서아를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서아를 찾고 있었어요. 가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방? 네. 무슨 증거가 들어 있었나 봅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기억합니다.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정태수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어뜨리고 간 명함입니다. 준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태윤 마이너스 대한물류 재무이사.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윤. 역시 계모의 조카였습니다. 정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는 누명을 쓴 겁니다. 누군가 그 여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아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를,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정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태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B-,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 정미선이 정태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이 아버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혁이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정미선은 그게 미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선은 여전히 준혁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라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미선은 다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업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탐정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유진 여사와 김태윤이 정미선 씨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세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은 차에 뛰어올라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미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혁은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가방 내놔. 5년 전에 가져간 거 있잖아.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가방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윤서아 맞잖아. 저는 정미선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선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쫓아오던 남자들. 가방 내놔.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순간, 머리를 부딪히며 느꼈던 통증, 회사 복도, 회장실 앞에서 엿들었던 대화, 며느리를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 결혼식 날 남편의 미소, 사랑해 서아야. 나는 윤서아야. 정미선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때. 준혁이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경찰 불렀어. 지금 당장 나가.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정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정미선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났어요. 다. 준혁은 정미선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이 떠났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네. 방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서아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서아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쌀 수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비리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강유진과 김태윤이 비자금을 빼돌린 증거, 서아의 서명을 위조한 증거, 녹음 파일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진실을 밝힐 거야. 서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서아는 불안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검은 차가 멈춰섰습니다.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가방 내놔. 서아는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USB 있나? 없는데? 뭐야?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일단 가자. 죽은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서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태수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USB는 어디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서아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더니 오래된 아기 옷을 꺼냈습니다. 옷의 안감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서아가 USB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숨겨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준혁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전 이사님들께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유진도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유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없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비자금 계좌네요. 위조된 서명 비교, 녹음 파일.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입니다. 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를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누명을 씌우시겠다는 거죠? 그래. 도준이가 그 여자 감싸는 꼴 못 봐. 회의실에 강유진과 김태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강유진 명의 해외 계좌 50억 원. 김태윤 명의 해외 계좌 30억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전 당신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제 아내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쫓아냈죠. 더 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사고 현장 CCTV. 화면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태윤 명의 차량. 이 차가 제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유진 씨, 김태윤 씨, 횡령,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준혁?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유진이 소리치며 끌려나갔습니다. 김태윤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강유진 징역 15년, 김태윤 징역 12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아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정태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꽃을 놓았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준혁도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약속 지켰습니다. 서아와 아이들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많이 변했고 당신도 변했죠. 그렇죠. 하지만 서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을 봐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석 달 뒤였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쌍둥이가 함께였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둘은 입을 맞췄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준혁과 서아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친환경 주택이었습니다. 천식이 있는 아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집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에요?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무슨요? 우리 가족인데요. 준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